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면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뇌졸중 위험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그 흔한 조미료들이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간장병, 고추장통, 설탕통이 보이시나요? 이것들이 정말 안전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조미료는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짠맛을 좋아해서 간장을 듬뿍 넣은 조림,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즐겨 드셨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가 있고 혈관 곳곳이 좁아져 있다고 하시더군요. 오랫동안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처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조미료들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조미료가 위험한지, 그리고 혈관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을 파괴하는 4가지 조미료의 정체를 밝혀드리고 왜 이것들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는 대체 조미료와 요리법을 제공합니다. 뇌졸중 조기 발견 신호 7가지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5단계 실행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혈관을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호스는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호스 안에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호스가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하고 있는데 자세한 근거는 설명란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약 1800mg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간장 한 큰술에는 90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수치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미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판 간장이 그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진간장 500ml 한 병. 이 안에는 소금 80g 정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기준 약 40일치 나트륨량에 해당해요. 특히 국물 요리에 간장을 넣으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장게장, 간장불고기처럼 간장이 주 조미료인 음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 저장해 두면 장볼 때 바로 써요. 대신 저나트륨 간장을 선택하시거나 다시마 우린 물에 약간의 천일염을 넣어 직접 만든 간장을 사용해 보세요. 집에서 만드는 천연 간장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훨씬 건강해요. 다시마 10장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하룻밤 우린 후 약간의 천일염과 표고버섯 가루를 넣으면 깊은 맛이 나는 간장이 완성됩니다. 정제 설탕과 액상과당도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미료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벽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죠. 조림이나 볶음 요리에 설탕 대신 사과즙이나 양파즙을 활용해 보세요. 자연 단맛이 나면서 혈관에는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과 1개를 강판에 갈아서 체에 걸으면 사과즙이 나와요. 이걸 조림에 사용하면 설탕보다 부드러운 단맛이 나면서 사과의 펙틴 성분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양파즙도 마찬가지예요. 양파 1개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면 천연 감미료가 됩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화학 조미료, 특히 글루탈 산나트륨이 들어간 조미료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개인에 따라 혈관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 말린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 15마리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20분간 끓이면 됩니다. 다시마 육수는 더 간단해요. 다시마 5장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우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때 다시마에 흰 가루가 붙어 있는 걸 씻어내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 성분이거든요. 천연 글루탐산은 화학 조미료와 달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고나트륨 고추장과 된장도 주의가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시판 고추장 한 큰술에는 약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된장 한 큰술에는 약 600mg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전통 발효 조미료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담그거나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집에서 저나트륨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고춧가루 2컵, 현미 엿기름 1컵, 메주가루 반컵, 천일염 3큰술을 섞어서 발효시키면 됩니다. 시판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방에서 고나트륨 조미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간장, 고추장, 된장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다면 저나트륨 제품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0에서 500mg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까지는 혈관 건강 만능 조미료를 만들어 보세요. 마늘 5쪽, 생강 1조각, 양파 반 개를 믹서에 갈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천연 혈관 보호 조미료예요. 볶음이나 무침에 한 티스푼씩 넣어 사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넣으면 보관성도 좋아지고 맛도 더 풍부해져요. 이제 혈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착한 조미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마늘 2쪽씩 다져서 요리에 넣으세요. 생으로 먹기 어렵다면 살짝 볶아서 사용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질 때는 공기 중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세요. 그래야 알리신 성분이 제대로 형성돼요. 생강은 진저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차나 생강즙을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특히 육류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누린내도 없애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생강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1조각이면 4명 분량의 요리에 충분해요. 강황의 커큐민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레가루 대신 강황 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달걀 프라이나 볶음밥에 조금씩 넣으면 황금빛 요리가 완성됩니다. 강황은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황 한 티스푼의 후추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로즈마리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뿌려주면 맛도 좋아지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말린 로즈마리를 올리브 오일에 우려내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즈마리 오일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말린 로즈마리 한 큰술을 올리브 오일 반컵에 넣고 2주일간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온도에서는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샐러드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살 때는 차광 용기에 들어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이 가장 좋아요. 레몬즙의 비타민C와 구연산은 혈관 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나 샐러드에 뿌리면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해요. 하루 1개씩 레몬을 짜서 물에 타 마시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기 전에 비닐봉지에 넣어 공기를 차단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은 토마토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토마토 2개, 달걀 3개, 마늘 2쪽,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이면 2명 분량이에요.
토마토는 익힐수록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점심에는 생강을 넣은 채소 볶음을 드셔보세요. 당근, 브로콜리, 파프리카에 생강즙을 넣고 살짝 볶으면 맛도 좋고 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볶을 때는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줄기 부분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버리지 말고 함께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강황을 넣은 닭가슴살 구이는 어떨까요? 닭가슴살에 강황 가루, 로즈마리,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발라 구우면 맛있고 건강한 저녁이 완성돼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포화지방이 적어 혈관 건강에 좋은 선택이에요.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속까지 익으면서도 부드러워요. 간식으로는 레몬을 넣은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로즈마리나 타임에 레몬즙을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가 됩니다.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도 더 알려드릴게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하루 반 티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피차를 끓이거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단, 계피는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실론 계피가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해요. 정향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예요. 정향 서너 개를 차에 우려내거나 고기 요리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정향의 유제놀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맛이 강해지니 조금씩 사용하세요. 카다몬도 혈관 건강에 좋은 향신료입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차에 넣어 마셔요. 카다몬 두세 개를 까서 씨를 빼고 차에 우리면 됩니다. 카다몬의 시널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근거는 설명란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향신료나 허브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음 7가지 신호 중 2개 이상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아아오로 들린다면 위험 신호예요. 평소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간장, 공장, 공장장을 말해보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따라 말해보게 하세요.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단어를 혼동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도 주의해야 해요. 양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이 떨어진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간단한 검사법이 있어요. 양팔을 앞으로 뻗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리 힘도 확인해보세요. 한 발로 서 있기를 해보거나 제자리에서 걸어보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안면 마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웃을 때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거나 침이 한쪽으로 흐른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어보세요.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마의 주름이 한쪽만 잡힌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보라고 했을 때 한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것도 안면 마비의 신호예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온다면 뇌출혈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머리가 깨질 것 같다거나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두통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면서 두통이 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어지러움과 균형 감각 상실도 살펴봐야 해요. 갑자기 비틀거리거나 넘어진다면 손의 뇌졸중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걸음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걷는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한 발로 서 있기를 못하거나 직선으로 걷지 못한다면 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야 장애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겹쳐 보인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어둡게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습니다.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는 반맹 증상도 뇌졸중의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예요. 의식 저하도 위험한 신호예요. 갑자기 멍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진다면 뇌 전체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향하세요.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졸도하는 것도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72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혈관 건강 5단계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료 대청소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고나트륨 조미료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간장, 고추장, 된장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다면 저나트륨 제품으로 교체해보세요. 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0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황금 비율 조미료 만들기는 내일까지 완성해보세요. 마늘 5쪽, 생강 1조각, 양파 반 개를 믹서에 갈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 건강 만능 조미료예요. 볶음이나 무침에 한 티스푼씩 넣어 사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장해 두면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조미료는 3일 정도 보관 가능하니 소량씩 만들어 사용하세요. 일주일 저염식 도전도 해보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500mg 이하로 맞춰보는 거예요. 국물 대신 찜 요리, 간장 대신 허브 활용,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짠맛에 중독된 미각을 되돌리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압 모니터링도 중요해요. 매일 오전 7시에 실천해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거예요. 130에 80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을 잴 때는 최소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야 정확해요. 주 3회 30분 걷기도 꾸준히 해보세요. 식후 30분 뒤에 30분간 걷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어요. 생활 루틴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 농도를 묽게 만들어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세요. 점심에는 계단 오르기나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저녁에는 족욕이나 가벼운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금연은 매우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수를 매주 한두 개씩 줄여보세요. 금주도 중요해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 2잔, 여성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술을 마시게 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주는 짠 음식보다는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세요. 수면도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깊은 호흡,
명상, 요가, 산책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식호흡법도 도움이 돼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10번 반복해 보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월 1에서 2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체질량 지수 25 이하를 목표로 하되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두세 회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가 대표적이에요. 생선을 드실 때는 굽거나 찌는 것보다 회나 초밥으로 드시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녹색 잎채소도 꾸준히 드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질산염이 풍부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시금치의 질산염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세요. 베리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냉동베리도 영양가는 비슷하니 가격 부담 없이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도 다양하게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은 주 5일, 회당 30분 이상 하시면 좋아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로 하세요. 이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예요.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 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무거운 기구가 없어도 맨몸 운동으로 충분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을 15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이라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호흡법도 있어요.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하루 3번, 한 번에 4번씩 해보세요. 마사지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발 마사지는 하지 정맥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해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족욕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될 수 있어요. 여기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면 부종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족욕 후에는 찬물로 발을 헹구면 혈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관 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혈관 건강에 좋은 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루 두세 잔 정도 마시시면 좋아요.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새콤한 맛이 나서 여름에 아이스로 마셔도 좋아요.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시기 좋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국화차는 열을 내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해져요. 말린 국화 5송이 정도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마시면 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어요. 이를 식이섬유 우선 식사법이라고 해요. 샐러드나 나물부터 드시고 고기나 생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만들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드세요. 야식은 가능한 피하시고 배가 고프면 견과류 한 줌이나 우유 한 잔 정도로 해결하세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재활 치료와 함께 식단 개선을 시작하셨어요. 저나트륨 조미료 사용, 허브 요리 도전, 매일 산책을 꾸준히 실천하셨죠. 6개월 후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요리도 하시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가 가장 강조하시는 건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혈관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주 3번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실천하고 계세요. 특히 김 할머니가 놀라워하신 건 입맛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꼈던 음식들이 일주일 만에 적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에 드시던 짠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이제는 천연 조미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드신다고 자랑하세요. 오늘 확인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가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작할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냉장고 속 조미료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완벽보다는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어질 수 있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한 모든 정보는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인의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응급 상황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관 건강을 체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근거와 추가 정보는 설명란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혈관 건강 관련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도 설명란에 정리해 뒀습니다. 설명란에 오늘 내용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참고 자료를 올려뒀으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에 좋은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저나트륨 요리와 혈관 건강 음료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한 사람의 건강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